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87 디비전 3 라운드가 있었고요. 오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간쯤에 그 그리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쪽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쉬운 라운드였을 것 같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라운드예요. 어렵다는 분들도 있었고 또 좀 그 잘하는 평소에 되게 잘하던 분들은 좀 앞쪽 문제가 쉬웠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A번부터 F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A번 문제. A번 문제는 동물 사료를 사려고 하는데 그 펫스토어에 개 사료가 A팩 있고 고양이 사료가 B팩 있고 그리고 그 개나 고양이나 다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한데 그 개나 고양이나 다 먹을 수 있는 사료가 C팩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 폴리카프가 동물을 그 개를 X마리 그리고 고양이를 Y마리 그리고 다행히도 동물 중에는 개이면서 고양이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네, 문제에 집중합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마리당 한 팩씩 먹인다고 하면 이렇게 상점에 있는 걸로 다 먹일 수 있는가를 출력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수가 5개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그게 아까 설명했던 A, B, C, X, Y고 그리고 일단은 X개 일단은 그 개 사료는 개한테 주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개나 고양이나 먹을 수 있는 공용 사료를 공용 사료로 갑시다. 공용 사료를 아끼고 개 사료를 개한테 주고 고양이 사료를 고양이한테 주는 게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이 공용 사료는 나중에 누구한테든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X마리의 개랑 Y마리의 고양이를 그 개 사료, 고양이 사료로 각각 먹인 다음에 그리고 남은 개랑 고양이 수가 유니버설 공용 사료 개수보다 적은가 많은가를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코드로 구현을 하려면 일단은 저는 X마리 그리고 Y마리니까 A, B 가지고 먹일 수 있는 양을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놓고 X, Y의 각각 남은 수랑 공용 사료랑 비교를 해서 공용 사료 개수가 많거나 같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네, 이렇게 문제 A번을 해결할 할 수가 있고 디비전 3 A번 정도로 자주 나오는 그런 난이도의 네, 그 조건문들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네,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B를 볼게요. 문제 B는 어떤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열에서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산이 뭐냐면 특정한 원소 하나를 골라서 절반으로 만든대요. 절반이라는 건 2로 나눠서 나머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수열이 전체적으로 strictly increasing이라는 건 그 단조 증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도록 하고 싶은데 어,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을 단조 증가하게 만드는데 연산이 최소 몇 번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는 n이 굉장히 작아서 그러니까 그 30 정도면 그 웬만한 처리 방법은 적용해도 시간 안에 돌아갈 정도로 작아서 되게 여러 가지 해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오른쪽 원소를 안 건드린다는 거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 원소가 더 크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오른쪽 원소가 모든 원소 중에 제일 컸으면 좋겠고 맨 오른쪽에 있는 원소는 작아서 더 유리해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 오른쪽에 있는 원소를 일단 뭐 예를 들어 365가 있으면 365가 있으면 맨 오른쪽에 있는 원소를 여기서부터 안 건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 건드리기로 한 원소의 나머지 부분을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에 의해서 그 앞부분을 맞추려면 그 앞에 있는 6을 3으로 바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왼쪽 게 오른쪽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 이거 값이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 값도 이거보다 더 작아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그 왼쪽에 있는 것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아서 좋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걸 어떤 특정한 값에 고정을 시키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안 건드리기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한 칸 한 칸 그 2로 나눠서 값을 더 작은 값으로, 예, 더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2로 나눠서 값들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그 우리가 더 이상 안 건드릴 영역을 하나씩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전체가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밑에 예제에도 있는 5, 4, 3, 2, 1 같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나누니까 1이 되고 이걸 한번 나누니까 0이 되는데 0보다 작은 원소는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마지막이 아닌 어딘가에 과정에서 0이 등장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낮은 수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출력해야 되는 불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n은 30이죠. 30이죠. 그러니까 우리 30개의 원소를 가지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번에 하나씩 그 원소를 하나씩 줄여 나가는데요. 근데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2로 나누는 연산은 그 정수 하나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들은 0에서 2의 2 곱하기 10의 9제곱 20억 정도 사이의 값인데, 이 정도면은 그 2의 31제곱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의 31제곱 정도 되는 수에다가 나누기 연산을 한 32번 여기다가 나누기 연산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그 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 30 몇 번밖에 나누기 연산을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으로도 30, 이쪽으로도 30, 그래서 한 1000번 정도 나눗셈을 고려를 해보면 이 전체의 답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B번을 있고요.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다음 문제로 볼게요. 다음 문제 10번인데요. 저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지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뭔가 문학적으로 아름다워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그 문제 지문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폴리카프가 비싼 그림을 사서 N명의 친구들한테 보여준대요. 근데 그거를 그 자기 방에다 걸어놨는데 N명의 친구들한테 한 번에 한 명씩만 보여주고, 한 명이 방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사람이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순서대로 보여준대요. 그렇게 보여줬는데, 근데 맨 처음에는 분명히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림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그 들어갔다 나왔던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도둑이란 거죠. 그래서 폴리카프는 친구들한테 거기 그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세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림이 없었다, 있었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일단은 적어도 뭐 기억이 안 난다를 포함해서 적어도 그
친구들은 전부 그 도둑이 아닌 친구들은 전부 진실을 말하고 도둑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둑이 그 그림을 훔친 거죠. 그럴 때 그 친구들의 응답이 이렇게 쭉 주어졌을 때 그때 도둑으로 의심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도둑일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모든 약간 문제를 위한 조건 같은 게 물 흐르듯이 그 쭉 제시가 되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도둑이 딱 한 명이고 그 외에는 전부 진실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이 그림을 훔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봤다 안 봤다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어떤 도둑이 그림을 훔치는 이벤트가 일어난 시점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그 앞으로는 그 0이 봤다 1이나 아니면 물음표만 있는 거고요. 그 뒤로는 0이나 아니면 물음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이나 물음표로만 돼 있는 구간, 그리고 도둑, 그리고 0이나 물음표로만 돼 있는 구간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진 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가 될 수 있죠? 이거는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물음표도 될 수 있는데요. 근데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물음표도 될 수 있으면 왼쪽에도 포함될 수 있고 오른쪽에도 포함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걸 다시 이거를 좀 두 가지 정도 접근 방법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접근 방법이 좀 더 있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그려보면 우리는 그 마지막 0이랑 마지막 1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물음표 그리고 그 앞에는 뭐 0이나 물음표가 있을 거고 그 뒤에는 뭐 1이나 물음표가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음표들은 다 수상해요. 그죠? 이 물음표 중에 어떤 게 도둑이어도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 0도 도둑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0이 이 0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도둑이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0이 아니라 1이죠. 네. 이 사람이 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안 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도둑질을 해놓고 봤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물음표 구간에 보다 그 바로 왼쪽에 있는 마지막 1도 도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음표 구간 다음에 오는 첫 번째 0도 마찬가지로 훔쳐놓고 난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지막 1은 항상 첫 번째 0보다 앞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의 위치랑 첫 번째 0의 위치를 찾아서 마지막 1부터 첫 번째 0까지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이 될 수 있다. 라고 그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체에서 1이 몇 개인지 전체에서 0이 몇 개인지를 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칸에서 이 시점에서 왼쪽에 1이 몇 개고 오른쪽에 0이 몇 개인지를 세서 왼쪽에는 1만 있고 오른쪽에는 0만 있는 그런 어떤 임의의 0, 1 물음표인 그 어떤 점들은 다 도둑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위쪽 방법이랑 아래쪽 방법은 결국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1이랑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0을 포함한 그 가운데 물음표 구간을 도둑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잡는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고, 뭐 조금 특이한 경우라면, 뭐 끝까지 다 1이거나, 뭐 끝까지 다 0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이나 0 중 한쪽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1만 있고 0은 없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외 처리를 좀 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조건이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으면서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진실을 이야기하고 도둑은 아무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도둑이 어느 순간에 그림을 훔쳤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다는 건 그 이전에 들어간 사람은 봤다 아니면 물음표고 그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안 봤다 아니면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을 잘 읽으면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항상 그 가능한 경우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이랑 1이 섞여 있어서 실제로 도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던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읽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 굉장히 좋아요, 이 문제. 그 다음으로 문제 D번을 볼게요. 문제 D번은 트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력 포맷에 맞게 가능한 답을 하나 만들어서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어떤 트리가 주어지고 그 트리에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어떤 트리가 주어지고 어떤 노드들이 부모 자식 관계인지가 주어져요. 그때 우리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트리를 쪼개고 싶은데 쪼갠다기보다는 네, 뭐 쪼갠다고 하죠. 네, 쪼갠다고 하는 게 쪼갠다고 하는 게 더 그냥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들로 쪼개고 싶대요. 근데 그 경로들은 항상 그 모든 정점이 경로 하나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정점의 다음 정점은 자식 노드여야 하고, 그러니까 조상 노드에서 그 후손 노드로 가는 쪽으로 그 경로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경로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리고 이런 트리가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쪼개놓은 트리를 출력하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경로의 개수를 최소화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트리가 있으면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맨 더 이상 자식이 없는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경로를 만들 때 그 리프 노드까지 항상 가는 게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여기까지 가서 멈췄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경로를 만들고 그 아래를 따로 만드는 건 경로 개수에서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든 가면 그 리프 노드가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네, 그러면 우리는 리프 노드를 한 번에 트리에서 하나씩만 삭제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트리에서 경로의 개수를 리프 노드의 개수보다 아래로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번에 리프 노드가 하나씩만 지워지거든요. 우리는 리프 노드를 만나면 거기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리프 노드 하나씩만 지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리프 노드의 개수만큼 경로를 만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경로를 어떻게 만드냐면 어,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루트 노드부터 시작해서 아무 경로나 갑니다. 그리고 그 경로에 들어있는 노드를 트리에서 지워요.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들도 하나의 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트리가 되어서 그 각각의 루트 노드로부터 각각의 자신이 갈 수 있는 리프 노드 쪽으로 가는 경로를 하나씩 만들면 그러면 모든
노드를 포함하고 그리고 리프 노드를 각각 하나씩만 포함하는 그런 경로들로 이것들을 쪼갤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리의 특성도 그렇고 약간 그래프 이론 쪽에 좀 그쪽에 좀 기반한 그러니까 그런 쪽 문제인데요. 어, 되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특성은 그 트리에서 그 어딘가에서 잘라가지고 특정한 노드를 그 루트 노드로 다시 잡아도 그 나머지도 트리가 된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여기서 쓰이는 트리의 특성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해도 리프 노드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택한 경로 이외의 나머지들을 전부 새로운 트리로 보게 되고 그리고 음, 결과적으로 리프 노드의 개수만큼 이렇게 경로를 만들게 돼요. 그런 였고 문제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는가는 또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저는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한 루트를 잡아서 그 루트에서 아무 자식 노드로 가면서 그 자식 노드를 전부 끊어가면서 그 루트 노드에다가 이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저는 구현을 해서 그렇게 해서 통과됐어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루트 노드에서부터 보는 방법도 있고 리프 노드에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리프 노드에서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냐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드에서 보는 것보단 덜 직관적인 게 리프 노드에서부터 보면 그 출력 순서가 다르잖아요. 네? 리프 노드에서 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가 리프 노드고 그 조상 노드가 뭔가 다른 자식이 있으면 이 리프 노드를 잘라내도 이 조상 노드는 리프 노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어떤 임의의 리프 노드를 가지고 리프 노드를 봐서 그 위에 조상 노드가 자식이 하나면 그러면 이걸 잘라내고 자식이 하나가 아니면 그 위쪽 조상 노드를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까 했던 거랑 반대로 리프 노드에서부터 보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쪽이 그 개수에 대해서는 좀 더 직관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창을 좀 닫고 다음으로 문제 2번을 볼게요. 문제 2는 문자열에 대한 문제인데 어, 문자열에 대한 그리디 그죠? 어떤 소문자로 된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한 글자를 하나 고르고 그 고른 글자랑 같은 글자를 한 글자 앞쪽에 있는 글자 C였으면 B 그런 식으로 한 글자 앞쪽에 있는 글자로 바꿀 수 있대요. 그때 그 어떤 K번 이런 연산을 전체 문자열에 대해서 K번 할 수 있을 때 그때 어, 어떤 특정한 입력 문자열을 그 K번 연산을 해서 사전 순으로 가장 앞에 오는
문제열이 되도록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건데요. 일단 사전순으로 앞에 오는이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사전순으로 앞에 온다는 건 그 앞 글자가 작을수록 작고, 앞 글자가 같다면 그 다음 글자가 작을수록 작고, 이런 식으로 앞쪽 글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조건이고, 그리고 또 앞쪽 글자가 항상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글자보다 앞쪽 글자가 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B, C, D 이런 게 어떻게 들어오든 앞에 있는 게 A면 그게 제일 앞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전순으로 작다라는 걸 그리디 문제 조건으로 되게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게 그 대표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A, C, F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맨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가능한 사전수로 앞에 오도록 바꿔볼 거예요. 일단 맨 앞 글자 A는 더 이상 이걸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 정의상으로는 A를 G로 바꿀 수 있긴 하거든요. A를 G로 바꾸는 연산이 가능하긴 한데, A를 G로 바꾸는 연산은 어떻게 생각해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였던 걸 G로 바꿨다가 한 바퀴 다시 돌아오고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A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 A는 우리가 아주 원하는 최적의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C가 있는데, 그 C를 가능하면 A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C를 A로 만들려면 연산이 두 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를 A로 만들려면 연산이 두 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글자인 C까지 A로 만드는데 연산이 두 번 필요했다라고 여기까지 생각해 줍니다. 그 다음에 F가 있는데, F를 A까지 만들려면 연산이 다섯 번 필요하죠. 근데 그 다섯 번은 우리가 실제로 F를 C까지만 바꿔도, 우리는 C를 A로 바꾸기로 아까 앞에서 결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비용을 실제로 3만 지불해도 F를 A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걸 전부 A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못 바꾸는 게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C까지는 A로 바꿨어요. 근데 F를 바꾸려고 보니까 K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K가 3이었는데 여기서 2를 써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F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걸 A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이 F를 건드리는 게 그 다음에 있는 무엇을 건드리는 것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F를 F가 여기 있죠. F가 여기 있는 이거를 여기로 한 칸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K가 더 이상 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연산에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가능하면 다 A로 만들 거고요. 가능하면 다 A로 만들 거고, 그리고 A로 만들지 못하는 게 처음 하는 게 하면 그걸 어떻게든 가능한 많이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총 두 번의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특정 글자를 A까지 바꾸는 연산, 그리고 이런 연산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발견한 A까지 넘길 수 없는 첫 번째 글자를 넘길 수 있는 데까지 넘기는 연산, 그렇게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의 연산을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C에서 A까지, 그리고 F에서 E까지, 이렇게 두 개의 연산이 전체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이 문자열 전체에 연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우리는 이 C에서 A까지 바꾸는 과정에서 이 뒤에 있는
모든 다른 그 A, B, C, B, C 이것들을 전부 다 위로 올릴 거예요. 이것들도 그 이렇게 두 가지 연산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가 A부터 G까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특정 지점부터 그러니까 A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는 전부 A로 바꾸고, 그리고 어떤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구간에 있는 글자를,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글자를 이걸로 바꾸고, 이 두 가지를 전체 문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전 이거를 뭐 1번 연산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코스트를 어떻게 세냐면 그 지금까지 1번 연산을 어디까지 하기로 돼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처리해야 되는 글자가 뭔지를 통해서 그 1번 연산의 코스트를 정하는 식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좀 더 설명할게. 된 것 같네요. 다음으로 F번 문제를 볼게요. F번 문제는 그 블라드랑 나샤가 뭐 그 트리 형태로 돼 있는 어떤 마을에 있는데, 네, 뭐 트리. 그리고 그 블라드는 그 X번째 집에 살고, 나샤는 그 Y번째 집에 사는데, 블라드가 나샤의 집에 가려는데,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가는 길에 해야 될 일이 이것저것 있대요. 가는 길에 해야 될 일이 이것저것 있어서 그 해야 할 일에 해당하는 집들에 들렀다가 간대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그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길에 2번을 들러야 된다. 그러면 1번에서 2번 갔다가 1번 다시 왔다가 3번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번째 집에서 Y번째 집으로 갈 때, 그때 최, 최소한으로 이동하려면 총 몇 칸을 이동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 문제에서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다시 적당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는 그 X번째 집이 있고 Y번째 집이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 어떤 들려야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트리 형태이기 때문에 X에서 Y로 가는 길은 하나만 존재할 거고요. 네, 이 길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X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들러야 하는 이런 집들이 있을 때, 이 어떤 집들은 X에서 뻗어나가는 트리 형태로 있을 거고요. 어떤 집들은 Y에서 뻗어나가는 트리 형태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어떤 특정 노드에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있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트리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X에서 Y까지 가는 길에 저 집들에 들린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들러야 하는 집에 갔다 오는 코스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X에서 Y로 가는 길은 딱 한 번만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길에 있는 건 한 번만 가도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갔다 와야 돼요. 왜냐면 트리 형태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랑 오는 길이 똑같거든요. 길이 하나만 있어서. 그래서 어떤 저 빨간 점들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점들에는 갔다 와야 하고, 그리고 또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점들에서 뻗어나가는 이런 빨간 점이 더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Y에 도착한 다음에 Y에서 뻗어나가는 점들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이걸 루트로 하는 트리, 이걸 루트로 하는 트리, 이걸 루트로 하는 트리로 이 X에서 Y로 가는 길에 있는 점들을 루트로 하는 트리들로 또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트리들 각각에 대해서 갔다 와야 하는 것들의 경로의 코스트를 합친 다음에 이 전체 길, 그러니까 한 번만 가도 되는 이 길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코스트는 X에서 Y로 가는 코스트 더하기 그리고 2 곱하기 이 경로 빨간 것들에 가는 경로의 합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빨간 것들로 가는 경로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구조를 알았으니까 모든 게 이 적당한 트리에 달려있는 노드들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트리라고 해봅시다. 이런 트리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루트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어떤 점들은 여기에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만 빨간 점이 있어서 여기에까지만 가고 여기까지는 안 갔다 와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그리고 빨간 점 밑에 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왔다 가도 그냥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를 주로 푸는 방법이 3DP 라는 방법으로 주로 자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을 어떤 점들이 가야 하는 점이고 어떤 점들이 안 가도 되는 점인지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왜냐면 여기 왔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올려서 여기도 왔다 가야 되는 점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0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안 가도 되는 점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0이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가는 코스트는 없고 여기 같은 경우에 왔다 가야 되는 점이니까 코스트가 2. 이런 식으로 아래쪽의 코스트를 합해서 그 위쪽의 코스트를 구하는 식으로 이 전체적인 트리에 대해서 DP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의 점화식이 어떻게 되냐면 각 노드들에 대해서 fx는 시그마 자식 노드 들 중에서 가야 하는 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가야 하는 점들이 없는 경우에는 0이고 가야 하는 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식 노드들의 코스트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가야 하는 점이 없는 경우에는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프 노드면 가야 하는 점이 있는 거니까 빨간색이면 2고 리프 노드가 아니어도 아니 리프 노드가 아니어도 빨간색이면 2죠. 빨간색이면 2고 그리고 리프 노드는 빨간색이 아니면 0. 이렇게 각 노드의 코스트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자식 노드들의 코스트 플러스 코스트가 있으면 거기다 플러스 2 아니면 전부 0이면 0이고 그리고 자신이 빨간 노드면 거기서 2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들의 코스트를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되고요. 사실 그런데 이거 조금 더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떻게 푸냐면요. 이거 빨간 점이 곳곳에 있는 트리잖아요. 근데 트리에서 검은 점만 있는 리프 노드는 자를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잘라요. 검은 점만 있는 리프 노드를.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야 하는 길만 남은 트리에서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가는 경로, X에서 Y로 가는 경로를 구하고 나면 이건 한 번 가야 되는 길이고 나머지는 다 두 번 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 경로 한 번, 나머지 두 번이라고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발생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중에 떠오르게 되는 방법이라서 저도 아까 계산했던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런 해법으로 뭐 다른 경로로 이 해법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은 이쪽 해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해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간단해 보이지만 되게 쉽게 떠올릴 만한 방법인가? 네. 그렇게 발상하기 쉬운 해법까지는 아니고 하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왔던 문제를 A번부터 F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메인 경로에 있는 점들 찾는 부분이랑 그리고 DP 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자식 노드 자르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좀 더 짧게 구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문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뭔가 질문이라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뭐 다음번 방송 때 보는데 일단 제가 아마 내일은 안 할 거예요. 내일은 제가 대회 참가를 안 할 거고 다음번 대회는 하려나? 아마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때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디비전 4 대회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도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확실하게 할 것 같네요, 방송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